대통령이라는 그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는 그런 역할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소위 퍼스트 레이디라는 이 이미지, 이거 역할도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요 늘 여성 정치인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그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후보의 배우자도 뭐 그러니까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그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지금 뭐 다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이런 게 터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이라는 그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 후보의 배우자가 인터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참 보기 드물었어요. 특히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와 같은 그 후보 배우자의 활동이 후보한테 결국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는 사실 김건희 씨를 공격하려고 끄집어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배우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그냥 조용히 내조만 하는 그런 역할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이 소위 퍼스트 레이디라는 이 이미지, 이거 역할도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흔히 많이 국모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같은 영부인. 미국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는 게요. 90년대 초에 대통령을 했던 조지 부시,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아버지죠. 아버지 부시의 그 바바라 여사가 소위 그 평범한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고 좋아하는 대통령 부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국모의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 여사 때부터 그 독자적으로 뭔가 일하는 영부인, 어떤 그 국가적 아젠다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는. 예를 들면 클린턴 때 그 의료보험 개혁 같은 경우가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했었던 그렇죠.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미셸 오바마 가서도 그런 게 훨씬 더 그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도 사실은 굉장히 독립적인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그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그 상당히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전환기적 시점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다음에 퍼스트 레이디는 훨씬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검증도 하게 되고 영부인 상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요 늘 여성 정치인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와이프만 있으면 훨씬 더 정치를 잘했을 거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분들이 주로 정치인 본인이 뭐 손길이 닿지 않는 힘든 곳, 어려운 곳을 많이 이렇게 감싸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부인이란 자리도 사실은 그런 쪽의 역할을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배우자를 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스타일은 뭐 국모 스타일이냐 무슨 스타일이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도 우리가 배우자를 자꾸 검증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위 베갯머리 송사라 그러죠. 결국 배우자의 이야기나 입김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사는데요. 저는 뭐 이제는 좀 영부인상을 좀 바꾸자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는 지금 이제 본인이 최초로 퍼스트 레이디지만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가르치고 계시죠. 교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삶을 살고 또 그러나 이제 남은 여력이 있으면 이렇게 좀 뭐 정말 그늘진 곳이나 이런 거는 자기 직업이 있어도 또 할 일은 우리가 봉사활동 하듯이 그렇게 하는 좀 배우자상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만약에 뭐 교사나 교수였다 그럼 그거 계속해도 될 것 같고, 회사원이어도 하여튼 뭐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짝꿍도 제가 정치를 하니까 그 뒤로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뭐 제가 뭔가 영향을 행사하거나 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도 없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미안하고 참 어려운 거죠. 맞아요. 예. 또 어려운 근데 거예요. 그 설 연휴 동안에 한편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배우자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김만배 씨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또 일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고 말한 내용 등입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오래된 법조 출신 기자의 약점이 잡혀 있다면 과연 제대로 대한민국을 통치해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단 하나도 거리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김만배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 쪽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건 어떻게 아세요? 자, 뭐 어디 나오나요? 뭐 우리 당 논평이 좋던데요. 저 허풍인 것 같다. 한마디로 이제, 허풍이다. 네, 허풍이다. 왜냐하면 글쎄 김만배 씨가 언론인이라고 하지만 법조계에 이미 알려진 거는 언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 정영학 회계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대장동 문제 또 부산저축은행 문제 등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부동산 비리나 또는 사법 비리와 관련된 약간의 법적인 문제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그 김만배 씨가 지금 사법 처리 받아야 될 그 피의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과정은 있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김만배 씨 누나와 그 아버지와 그의 재산 집거래가 서울에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연으로만 얘기하기엔 좀 그래서,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저는 도리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도 이 부분을 한번 명백하게 사건을 한번 밝혀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뭐 후보도 분명히 말을 한 것 같아요.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사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없다는 그 후보가 분명히 밝혔고. 임원들 14명이 기소가 되고 대법원에서는 아마 12년인가 14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쭉 중형 선고가 났습니다. 재산 환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그다음 뭐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대장동 사건의 또 본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김만배 씨 누나가 후보 아버님 주택을 구입했다? 참 제가 봐도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장동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이 정치권의 세상에 공식화된 건 7월이지만 작년 7월쯤이죠. 근데 작년 2월부터 이 대장동 사건이 문제될 거라는 것을 우리 뭐 사실 알만한 사람은 알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김만배 씨 누나가 이 주택을 구입했어요. 후보 아버지 주택을 구입했어요. 보면 뭐 김만배 씨가 이걸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정말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김만배 씨와 후보가 무슨 관련이 있었다면, 아니 웃돈 주고 사야지. 그거 뭐 내놓은 가격에서 또 3천만 원 깎아서 샀다 그러더라고요. 김만배 씨 누나가. 그런 걸 보면 뭐 그냥 통상의 매매였는데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거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만배 씨가 그냥 기자가 아니라 법조 출입 기자잖아요. 그 법조계 또 우리 나경원 대표님 법조계에 계셨으니까 법조 출입 기자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고 좀 다양하죠. 어쨌든 법조 출입 기자였고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서 계속 특수부 쪽에,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게 특수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형이나 어떤 그 특수범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자기하고 형동생 관계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을 이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약간 흘리듯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만배란 사람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그 뭐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과대했을 수 있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도 아까 얘기한 집거래, 이게 참 흔치 않은 집거래를, 이게 검찰총장 임명을 몇 개월 앞두고 후보로 물망이 오를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핵심이 연결고리는 역시 박영수 특검이죠.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고 박영수 씨하고 김만배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그 연결고리에서. 만약에 윤석열 그 후보와 김만배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저는 박영수 전 특검이 갈 수 있지 수사하고 않느냐 이런 있는 거 거다 아닌가요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뭐 저희가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그 정영학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분은 이재명 후보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야당에서 거의 매일 그다음에 언론도 막 거의 도배가 됐었어요. 아마 기사 숫자가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언론의 이 녹취록 전문이 제공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이름이 갑자기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게 보도도 안 되고 그죠? 평상시 같으면 검찰이 이렇게 다 흘려서 지난번에 그분처럼 막 보도가 됐었을 텐데 검찰도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답답한 거죠, 저로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김만배 씨가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막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김만배 면회 한번 갔다 오세요. 그 어디 그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한번 갔다 오세요. 그래서 갔다 와야지. 근데 저 거는 이제 한국일보 보도로 알려져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그래 녹취록 전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정영학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생각들을 정영학을 하시는 안심시키려면 정영학이 먼저 그 관계를 먼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나는 이런 관계가 있어 막 과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정영학이 형 친하잖아. 그래서 국감 때 이번에도 바쁘셨잖아요. 이 얘기를 정영학이 먼저 한다.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문제는 뭐 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하겠죠, 있으니까 뭐. 그걸 좀 지켜보고 하여간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그 좀 우연의 일치라는 게 근데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아니 집을 사들였다고 해서 주택 그 사도 이거 문제가 되나요? 뭐 그게- 3천만 원씩이나 깎아서 샀는데 아니 그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를 또 여기서 또 사실 왜냐면요.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어요. 현금보단 자산이 많은 사람인데 급하게 대출을 받아서까지 삽니다. 근데 안 살아요. 자기가 걔 그래서 때문에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가 맞다니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또 끝이 없다니까. 네, 끝이 없다니까. 예, 그만하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입만 아프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